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진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232페이지입니다. 232. 예. 우리가 이제 그 계약법하고 이렇게 민법 총칙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민법 총칙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법하고 믹스를 해서 내요. 그러니까 총칙만 알아가지고는 안 풀리게 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혼합형 문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한 3억에 팔기 위해서 내 부동산 3억에 사시겠다 그러면 내가 등기 이전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3억에 사시겠느냐 이렇게 청약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괜찮네요. 내가 사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의 이 의사 표시를 학술적으로 뭐라 부르냐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법률 사실에는 뭐가 있냐 했더니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러한 법률 사실이 개개의 요소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법률 요건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했더니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이외의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효력 발생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효력 발생입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 표시. 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딱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단독행위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딱 하나만 있으면 단독행위라고 한다.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된 의사표시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있는 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합동행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단독행위란 말은 의사표시가 정말로 한 개인 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의사표시가 정말로 한 개다.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것은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표시. 대립이란 말은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합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 이상인데 같은 방향으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단독행위와 관련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도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있으나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도달시키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진짜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은 있지만 의사표시를 도달 안 시켜도 된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이것을 어떻게 해오라 그랬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 그렇습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는데 채 이랬습니다. 자, 요 동은 뭐라 그랬나요? 요 동은, 요것은 동이, 그 다음에 이것은 철회, 그 다음에 이것은 상계, 그 다음에 이것은 추인, 요거는 취소, 해제, 해지,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입니다. 그 다음에, 채는 뭐예요? 채무 면제,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상대방 없는 다음도 행위는 유제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든가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여기 포기인데 각종 이런 소유권의 포기인데 주로 동산 소유권의 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법률 사실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용태와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용태.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한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것은 용태다. 그럼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인하지 않은 것은 사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사건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건을 시험 문제화하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용태 중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지가 되는 거예요. 통지.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준법률 행위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준법률 행위 중에서 여기서 통지가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데 통지. 그래서 의사의 통지냐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준법률 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준법률 행위 중에서 통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의사의 통지는 고맙게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2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통지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 거냐 그랬더니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의사는 최고를 거절을 잘해.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이 통지를 뺀 나머지 통지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통지로 간다고요? 관념의 통지로 가요. 그래서 이 2개가 외워져야만이 나머지는 다 관념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통지에 잘 속아요. 그래서 이 2개의 통지가 정리가 끝나야만이 나머지는 몽땅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작년도에 기출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어졌는데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아주 누워 껌먹기로 쉽게 맞췄어요. 뭐 이런 거 쉬운 게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맞췄어요. 작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지.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제포. 여기 답이 나오는 거지. 자, 프린트물 오늘 드렸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봐요.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01번 보겠습니다. 이 01번이 작년도 32회 기출문제 1번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1번 문제예요, 이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20초 주겠습니다. 1교시가 9시 30분에 해서 11시 10분에 끝나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아침 저는 이제 그날 일찍 움직이니까 아침 안 먹고 막 현수막 달고 그다음에 커피 타주고 막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9시면 다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제 시험은 9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거의 입실은 9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2차생들을 위해서 좀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고 2차에서 또 커피 타줘야 되니까 또 이렇게 놔두고 아침 먹으러 갔다가 학원 들렀다가 11시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포항대학교 안에
한 끄트머리 저쪽 안쪽에다가 그 건물 한 동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출입구가 딱 하나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주차를 쭉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르르 나와서 답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누구 차인지 모르는데 이 차에다가 이제 시험지를 딱 올려놓고 이제 딱 문제를 봤어요. 문제 꺼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하니까 우리 학생 한 25명이 오르르르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하고 모였는데 여기서 해설을 했어요. 딱 보니까 이 문제야. 아유 뭐 이렇게 쉬운 거 줬어? 내가 보자마자 이거 뭐 이런 걸 문제를 냈어 이거. 내가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를 탁 보니까 1번에 포기가 하나 있어. 1번에 뭐예요? 공유지분의 포기. 그 포기를 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래 있으니까 포기 있네. 그 이제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번에 포기가 또 있어. 4번에 포기가 있어. 왜 답이 두 개지? 이래 보니까 5번에 재단법인 설립. 그 5번이 명확한 답이 있어서 하는데 찝찝한 거야. 포기가 두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게 답이 하나가 남았는데 포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포기가 있지? 그래서 5번을 찍어 놓고도 불안해가지고 명확한 답이 나왔는데도 포기가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작년도 문제. 아주 내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1번, 4번 있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쾌한 답은 재단법인 설립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답은 고민할 것도 없이 5번이었지만 1번, 4번 때문에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우리 학생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갔는데 포기가 보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이런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추인.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상계. 거기 그 3번에 보니까 상계 여기 있죠? 상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계. 자 그래가지고 답이 이 세 개가 보였다. 이런 이야기. 그래도 뭐 답들을 잘 골랐더라고요. 왜냐면 답이 세 개처럼 보였지만 명확한 답을 그래도 학생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보죠. 법률 요건이 이제 모여서 이제 법률 효과를 구성을 한단 말이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우리가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여기서 지금 일단 권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교재 그 프린트볼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거기 지금 232페이지죠. 232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이 권리 변동의 관계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렇게 나왔죠. 예,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자, 이 건물 신축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해도 되죠. 여기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주벽하고 지붕만 올라가면 주벽과 지붕을 올린 사람에게 원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존 등기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주벽하고 지붕을 올린 사람이 원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쪽 옛날에 연호랑 세원효라는 그 얘기죠. 옛날에 뭐 국사책이나 국어책에서 배운 적 있나요? 연호랑 세원효. 예. 저 포항에 가면 연호랑 세원효가 저기, 구룡포 가다 보면 있어요. 그 연호랑 세원효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거기 이제 배들이 이제 이렇게 낚싯배를 쫙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통발 잡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 수강생 한 분이 이제 거기서 그걸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고기를 잡았다고 뭐 이제 낚시해서 뭐 좀 잡았다 그러면 이제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낚시해서 뭘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냐면 무주물 선점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 임자 없는 걸 잡아 올렸다. 임자 없는 걸 잡아 올린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요 승계 취득인데 요 승계 취득은 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전적 승계는 뭘 넘긴다고요? 소유권.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다가 이전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다. 여기 중요한 건 소유권 이외라고 하는 요 말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넘긴다. 그러면 이전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어디다가 등기를 해요? 이전적 승계를 하려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등기할까? 갑구에다 하지. 어디다 한다고요? 갑구. 갑구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는 갑구에다가 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적 승계는 이거는 을구에 대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디다 한다고요? 을구. 이것은 이제 을구에다가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적 승계니까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뭐가 있냐 했더니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포괄 승계는 한꺼번에 권리가 다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권리가 다 넘어가니까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 다음에 포괄 유증.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포괄 유증도 여기 포괄 승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속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 다음에 회사 합병. 그래서 요것은 포괄 승계를 어떻게 해오냐면 이렇게 해와요. 상포회 이렇게 암기를 해놓습니다. 다시 한번 포괄 승계를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상포회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는 매매라든가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을 특정 승계라는데 특정 승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특별 승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특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특별이라고도 해요. 부르는 이름이 두 개니까 특정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라 한다고요? 특별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말이면서 특정 승계, 특별 승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제한 물권입니다. 제한 물권을 갖다가 제한 물권의 설정이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가 되는데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 그러면은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익 물권 그러면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설정적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 프린트물 오늘 그 나눴던 그 요약 프린트물입니다. 그 요약 프린트물에 거기 이 승계 취득에 보니까 두 가지로 돼 있죠. 뭐하고 뭐하고 돼 있어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오늘 메일 정리 노트를 드렸는데 메일 정리 노트 02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02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번호로 합니다. 뭐가 잘못 짝지어졌다? 1번이죠. 저당권의 설정이다. 여기 볼까요?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은 뭐로 가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 뭐라고 됐어요? 이전적 승계. 잘못됐네. 자,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저당권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소유권 뭐예요? 이외의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예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야 돼요. 소유권 자체가. 이건 등기를 갑구에다가 하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등기를 을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설정적 승계는 어디다 등기했다고요? 을구에다 등기한다고. 등기를 을구. 근데 이전적 승계는 갑구에다 등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설정적 승계로 간다.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서 소유권의 포기는 동산 소유권의 포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동산 소유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점수도 안 나와. 그래서 에이 때리쳐 이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집 바깥에 그 대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확 내버렸어. 내버리니까 동산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집 바깥 대문 바깥에다가 공인중개사 책을 다 이렇게 내다 버렸다니까. 이렇게 내다 버리면은 그 책에 대한 책은 동산이니까 동산 소유권을 뭐 한 거라고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 가다가 보니까 나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걸 누가 버리고 갔어? 누가 버렸어? 대문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마워. 재수. 웬 재수. 그러면서 다 집어갔다고. 그러니까 동산 소유권의 포기 그 상대방 없으니까 누구라도 집어가면 되죠. 대문 바깥에다 내다 버리는 순간 아무나 가져가라 그런 뜻 아닌가? 그러니까 박스 주워가는 할아버지든 누구든 가져가라고 거기다 바깥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소유권 포기 이래야 된 거죠. 여러 선생님들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와 계시니까. 세 번째,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다. 자, 통지란 말이 나오네. 통지란 말이 나오면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통지가 준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통지 중에서 최고의 통지라든가 거절의 통지를 뺀 나머지 통지는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관념의 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두 개가 암기가 돼야만이 나머지를 몽땅 뭐라요? 관념의 통지. 두 개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의사의 통지인지 관념의 통지인지 헷갈려서 안 돼. 두 개를 완벽하게 외워야 나머지는 무조건 다 관념의 통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통지인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의사의 통지, 최고의 통지가 최고나 거절의 통지가 아니면 다 관념의 통지로 가는 몇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외워갖고 해당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승낙 연착의 통지, 의사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나 최고의 통지가 아니니까 이건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그 다음에 무지물 선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물고기 잡아 올렸어요. 무지물 선점. 어디, 뭐가 된다고요? 원시 취득이 됩니다. 무지물 선점, 원시 취득.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행위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나왔다. 최고. 최고가 뭐예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 건데,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무슨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 의사가,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딱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거기 233도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다 해드렸고요. 234도 다 봤어요. 그 234에 보니까 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법률행위는 234페이지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잠깐 보세요.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마지막에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특징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의사표시의 수 동그라미 수에 따라서 하나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방가로의 기약인데 기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대립이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구심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없으므로 통정허위 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로 가서 235페이지로 가가지고 거기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죠.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채권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그러면 채권행위가 우리 시험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뭐가 시험범위 안에 들어와 있냐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를 물어보면 일단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를 일단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약을 골라야 됩니다. 왜 골라야 되냐? 예약은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채권 행위는 계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매매도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계약이죠? 네. 매매도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다 계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약은 뭐로 간다고요? 예약 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의무부담행위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일단은 처분권 없는 자. 이 처분권 없는 자입니다. 이 처분권 없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권리자라고 하죠. 예,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이러한 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다. 유효지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랬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처분행위에서 시험 문제는 처분행위에서 주로 정답이 돼요.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몰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몰권행위와 준물권행위다. 그 중에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분권 없는 자.
이 처분권이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를 무권리자라고 하죠. 이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문제는 이 처분행위는 한 번 하면 두 번을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행의 문제, 이해를 문제를 남기다 안 남기다?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물권 행위와 관련해서 뭐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한다든가 또는 제한 물권을 갖다가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물권 행위인데 여기 제한 물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용익 물권, 담보 물권 다 포함하는 거라 그랬죠? 예. 제한 물권의 설정도 뭘로 간다고요? 물권 행위. 그다음에 준물권 행위로서 이제 예를 들면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라든가 또는 지식재산권. 이 지식재산권이 뭘 의미하냐면은 뭐 특허권이라든가 의장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의 양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로 가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요거를 잘 냅니다. 채권 양도를.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다시 합니다.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처분 행위로 가는 거예요. 처분 행위. 예, 그래서 요거 자, 거기 봐요. 거기 그 박스에 준물권 행위에 보니까 채권 양도가 들었죠? 예. 거기 무채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채라고 하는 말이 법이 개정됐는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네. 무채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재산권이에요. 무채가 아니라 내가 비빔밥 할 때 무채 하는데 무채 아니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뭐라고요? 지식재산권으로 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 자, 그래서 거기 지식재산권의 양도, 채무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채권 양도를 제일 많이 내요. 그럼 채권 양도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잠깐만 보세요. 이게 자꾸 속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채권 양도는 채권행위다 이렇게 낸단 말이죠. 채권 양도는 채권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 양도는 뭐다? 준물권행위로서 뭐로 간다? 처분행위로 가는 거예요. 처분행위. 그래서 자꾸 채권 양도를 시험 문제화 한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자꾸 속으니까. 그래서 신나서 문제를 자꾸 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내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많이 냅니다. 이거. 자, 저당권, 전세권. 자, 전세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다. 자, 맞아요? 틀려요? 봐, 벌써 학생들이 말을 못 하잖아, 벌써. 봐. 낼만 하단 말이야. 전세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다. 맞다, 틀리다? 한참 들여다보고 맞다 그러네. 맞아. 결론은 맞아.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행위고 물권행위는 뭐다? 처분행위. 맞단 말이야. 그래서 잘 틀리는 게 채권 양도하고 전세권 설정인데 전세권 설정을 처분행위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 내 말을 들어놓고도 왜 처분행위 지금 모른다. 지금 모르는 사람 여기 지금 80%는 왜 이게 처분행위인지 모른다 이거. 자, 왜 처분행위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처분행위인지. 그런 뜻 아니. 그런 뜻으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응? 등기? 등기하면 물권행위지. 그래서 처분행위로 가 있는 게 아니야. 전세권을 처분행위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전세권을 처분행위로 보는 이유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딱 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행위로 가는 거야. 뭘로 간다고요? 경매. 그래서 처분행위인 거라. 자, 내가 해볼게. 전세 기간이 끝났으면 전세 보증금 반환해 줘야죠. 누가?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설정자가 소유자인 건 다 알죠? 예.
그러면 설정자가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권자는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의 부동산 날라가죠? 날라가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지. 경락과 동시에 설정자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하지. 그러니까 전세권의 설정은 뭐가 된다고요?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경매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했느냐라는 쪽에서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는 것까지는 다 알아. 등기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처분행위인지를 대체로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좋습니다. 오늘 좋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얘기를 쭉 보셨고, 그 다음에 거기 235페이지 중간 가운데에 거기 그 양가로 3분의 재산 출연행위로서 재산권을 출연한다 해서 유상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을 출연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이렇게 늘게 해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유상행위라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서 상대방한테 내가 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출연행위, 유상행위다.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 제한능력자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동선적인 포기, 이런 건 비출연행위고, 나의 재산은 늘어나는데, 나의 재산이 지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지금 늘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한번 보죠. 이제 그 맨 밑에 박스입니다. 맨 밑에 박스를 보니까 법률행위의 요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뭘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바꾸는 훈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40문제를 다 못 풀어요. 보통 25문제, 30문제 풀렸는데 시간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빨리 읽고 빨리 찍는 훈련.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30초, 15초, 20초 이렇게 자꾸 주는 훈련을 하는 것은 빨리 읽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읽지 말라고, 한 번 읽고 답을 빨리 내라고 20초, 문제 15초 드립니다. 30초 드립니다. 20초 드립니다. 이렇게 초를 끊어서 하는 이야기는 빨리 읽고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두 번 안 읽고 답을 일단 내야 된다. 빨리 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막 1분 넘게 보게 되면 결국은 10문제에서 15문제를 못 풀게 돼요.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빨리 읽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두 번 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두 번 읽으면 이미 그 문제는 놓친 거예요, 그거는. 자, 법률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일반적. 그러니까 빠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해야 된다고요? 정확도 해야 돼요. 빠르면서 정확해야 된다는, 빠르면서 정확해야 된다. 속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확도도 요구된다. 자, 일반적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인데 첫 번째로서 당사자. 자, 이 당사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걸 뭐라 한다고요? 당사자. 두 번째로서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용이라 그래요. 내용.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왜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매매가 목적이냐, 임대가 목적이냐, 이런 목적,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의사는 나의 생각이고 표시는 말하는 거다. 그럼 생각을 표시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문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모두 갖춰야 돼요? 하나만 갖추면 돼요? 모두 갖춰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췄다.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추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부존재가 돼버려요. 부존재. 이 부존재라고 하는 말은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계약 자체는 성립을 해야만이 먼저 성립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효력을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효력을 논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립부터 해야 된다. 성립부터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요구되는 것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권리 능력은 인간이 얘기만 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권리 능력을 시험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계약을 했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하면 이걸 의사 무능력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술이 만취됐으면 의사 뭐로 본다고요? 무능력.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행위 능력이 만약에 없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제한 능력자는 종류가 세 가지 되겠죠? 예, 그래서 미성년자, 미자라고 들어봤나요? 예. 미자. 그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건데,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치매가 살짝 온 상태고,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치매가 좀 심하게 온 상태입니다. 심하게 와서 딸이 왔는데 네 누구? 못 알아보는 상태예요, 이 정도가. 근데 요 두 가지는 선고가 있어야 돼요.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지킬 재산이 있을 때 주로 받아요. 지킬 재산이 없으면은 이런 거 선고 안 받아요. 그럼 왜 선고를 받냐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계약 잘못해서 부동산 날리면 재산권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법적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선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잘못 찍어서 재산권 날아갈까 봐 이런 선고를 내리는 거다. 지킬 재산이 없으면 이런 선고 잘 안 내리죠. 롯데그룹의 그 창시자가 누구예요? 신격구 회장인데 말년에 무슨 선고 받았어요?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았잖아요, 말년에.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 말년에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았어요, 말년에. 예.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겠고, 실현 가능.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이 사회적 타당에서 민법 103조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일치.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